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캐딜락 CT6 2.0 터보 모델입니다. 2.0 터보 엔진은 4기통이죠. CTS, ATS에도 들어가는 엔진을 훨씬 더 차체가 큰 대형 세단인 GT6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CTS의 2.0 터보 모델을 타봤을 때는 약간 좀 터보의 특성상 낮은 RPM에서의 힘과 높은 RPM에서의 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져서 가속할 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CT6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 쓰기에는 엔진 배기량이 이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이 캐딜락의 2.0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자체가 이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터보 엔진으로 이제 출력도 높이고 전반적인 토크도 높인 덕분에 가속할 때 아주 이렇게 대배기량 자연스럽게 엔진만큼 시원한 느낌이 나진 않지만 비교적 여유롭게 편안하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비 특성을 고려한 어떤 설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CTS 2.0 터보를 몰았을 때와 비슷한 특성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액셀러레이터를 어느 정도 깊게 밟느냐에 따라서 회전수, 아랫단으로 내렸을 때, 고회전을 썼을 때 가속 응답성하고 낮은 RPM을 유지할 때 가속 응답성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변속기에서 조율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지금 잠깐 그 전방 추돌 정보에 경고등이 들어왔는데요. 약간 GM, 쉐보레도 그렇고 캐딜락도 그렇고 전방 추돌 경보의 경보는 약간 보수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은 좀 속도에 비해서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경보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은 요철에서 살짝 좀 튀는 성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위아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억제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대륙적인 좀 미국적 성격의 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요철에서는 좀 부드럽게 반응을 하지만 짧은 요철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느껴집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검은색 가죽, 그리고 헤드라이너, 필러 내장재도 모두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실내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넓은 우드 그레인이 대시보드 동반석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약간 좀 불이 도는 것 같은 약간 카본 느낌의 패턴도 들어가 있는데, 카본은 아니고 카본 느낌이 나도록 만든 플라스틱 내장재입니다. 아주 수평적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 대형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이 가능하지만 기어 레버 오른쪽 옆에 있는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서스의 리모트 터치와 좀 비슷한 방식이고요. 물리적 버튼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양 옆에 있는
터치로 되어 있고요. 셋업시 아랫부분에 있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터치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눌러야 작동하는 분리적 버튼이죠. 기어 노브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죠. 손바닥을 완전히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기어 노브로 되어 있고, 조작성도 나름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PRND 모드를 조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어 레버와 같고, D 모드에서 레버를 한 단계 아래로 내리면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로 변속을 할 수 있는 매뉴얼 모드가 됩니다. 아랫단으로의 변속은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이고요. 변속에 아랫단으로 변속할 때 충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지름은 약간 크게 느껴지지만은 전반적인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두툼한 림 덕분에 스포티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파워 스티어링의 무게감도 어느 정도 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휠베이스에 비해서 오버행이 짧은 영향이 있어서겠지만은 스티어링의 반응의 자체가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좀 민첩하다, 아주 날카롭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스티어링 조작의 자체가 잘 따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루기는 수월하네요. 기어 레버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선택 버튼도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투어링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설정에서 기본은 투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러운 노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 총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투어링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렬한 느낌, 강렬한 엔진의 어떤 감각을 느끼고 싶을 때 투어링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것 같습니다. 지금 CT6의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앞좌석을 가장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운전사를 두고 뒷좌석에 이제 앉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로 타게 되겠죠. 헤드레스트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좌석에 밀어놓은 상태에서는 앞쪽 시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절할 방법은 있겠죠. 앞좌석을 가장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대형 세단들이 그렇겠지만은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앞좌석을 어느 정도 뒤로 밀었다 하더라도 이 앞좌석 아랫부분을 어느 정도 파놓았기 때문에 발놓을 공간은 충분합니다. 센터 터널 부분이 조금 높이 솟아올라 있기는 하지만은 가운데 좌석을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본 모델 경우에는 이 앉는 부분 높이가 약간 높거나 낮은 그런 상황에서 앉는 자세가 다소 불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CT6 같은 경우에는 제 체형에는 앉는 부분의 높이가 상당히 알맞다고 느껴집니다. CT6에서도 조금 아랫급에 해당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의 편의 장비가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닙니다. 프리미엄급의 고급형 모델들, 여러가지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같은 모델의 고급형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도 이 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넓은 뒷좌석 공간이라는 대형 고급 세단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면도 엿보입니다. 다양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은 뒷자리에 있는 몇 가지 편의 장비들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열선 기능이 있는데요.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도어 내장재 옆부분에 있는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해서 조절하는데, 하나는 앉는 부분과 등받이를 함께 조절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등받이 부분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좀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잿더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차에서 점점 잿더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독일 차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캐딜락 같은 미국 브랜드 차에서 잿더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했다는 그런 점이 조금 좀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앞쪽과 뒤쪽이 나눠진 파노라마 스타일의 썬루프인데요. 뒷좌석 머리가 위치하는 부분 바로 앞까지 열리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비춰주는 썬루프 부분의 블라인드만 뒷좌석에 있는 스위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유리창을 가리는 선블라인드 스위치도 같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없네요.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앉는 부분의 높이가 아주 낮은 편이 아닌데도 머리 위 공간이 이만큼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누워있는 각도도 고정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편안히 몸을 기댈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좀 긴 편이어서 조금 위쪽 어깨 바로 뒷부분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정상적인 체형인 분이라면은 시트 자체의 형태가 좀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트의 쿠션 자체는 어느 정도 단단함을 유지를 하면서도 몸이 닿는 부분에서는 부드러움, 그러면서 푹신한 그런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수동식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그런 타입이고요. 가운데 좌석에는 없고 양옆 좌우 좌석에만 달려 있습니다. 오늘같이 햇살이 좀 따가운 날에는 도어에 있는 블라인드를 걸어서 좀 빛을 가릴 수가 있죠. 유리창 너비보다 조금 좁은 게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의 너비가 넓은 편이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앉았을 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뒷좌석이 2인용이라는 점은 접이식 팔걸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그냥 단순한 접이식 팔걸이인데도 상당히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풀사이즈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컵홀더는 접이식으로 수납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놓기 좋게 약간 홈프 파인 이렇게 선반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는 뚜껑으로 여닫을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와의 사이에 스키스로 넣어도 나름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에서는 좀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뒷좌석에 도 포켓이 상당히 깊고 넓게 마련되어 있는 거가 좀 인상적이네요. 이쪽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은 상태지만은 반대편 좌석에 지금 물병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500ml 물병을 넣기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이 도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기능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또 화려한 장비를 넣지 않고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타협점을 잘 찾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은 눈에 띄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편의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에 지루함을 덜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뒷좌석에 많이 갖춰지는 게 요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싸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캐딜락에 대한 평가가 여러 면에서 엇갈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독일 비롯해서 유럽산 프리미엄 세단과 직접 경쟁을 하고 싶어하는 게 GM의 어떤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여러 면에서 직접 경쟁이 어렵다고 하면 나름의 틈새를 찾아서 그 부분에서 좀 강점을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국산 프리미엄 대형 세단과 거의 비슷한,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대에 그만큼의 공간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꾸밈새 이런 것들을 갖춘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장비면에서 부족하다라는 그런 약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상쇄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 승차감 같은 부분들은 어떨까요? 2.0 터보 지금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윗급 모델에 들어가는 AW 시스템도 없고 마그네틱 라이더 컨트롤,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속으로 한 가지 세팅으로 된 서스펜션으로 여러 가지 주행 상황을 커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을 달리지 않았습니다만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뒷좌석에 느껴지는 편안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대형 세단의 뒷좌석 느낌으로서는 나쁘지 않네요. 소음 부분을 살펴보면 하체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상당히 많이 차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제 귀 높이에서 울리는 소리가 좀 느껴지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바퀴 쪽에서 트렁크를 타고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창 끝부분에서 생기는 그런 소음들이
물론 어느 정도 걸러져서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 양 자체가 아주 작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소음 수준보다는 뭐 낮은 레벨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이 매끄러운 도로에서 승차감은 상당히 차분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특성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뒷좌석에도 거의 비슷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크고 긴 요철에서는 비교적 부드럽게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요철을 잘 걸러내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지만 갑작스러운 그 요철에서는 약간 튀기는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걸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뭔가 차에 달려있는 게 많아야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뒷좌석에서는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네요. 우리 앞좌석에 달려있는 장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다뤄보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별로 없는 대신에 자잘한 수납 공간들이 그런 장비들이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앞좌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 뒷부분에 뒷좌석을 위한 공기 배출구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2단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캐딜락의 어떤 디자인 특성이 되는 요소들, 캐딜락은 V를 고성능 모델의 이름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그런 V자에 해당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실내 곳곳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그렇고요. 앞좌석 등받이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에도 캐딜락의 크레스트 엠블럼의 아랫부분을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크롬 도금된 엠블럼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센터 콘솔 밑부분에도 하나가 들어있고 맨 아래에 있는 수납 공간 밑에 들어가는 장식도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렁크에서 울려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크다라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런 점들을 제외하면 뒷좌석 공간은 비교적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승차감과 공간이 느껴집니다. 캐딜락이 오랫동안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과 견줄 수 있는 레벨의 차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런 야심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때로는 운전을 직접 하고 때로는 또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CT6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 구성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앞좌석에 더 자주 앉는 그런 사람을 위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은 어쩌다 한 번씩 손님 모실 때 쓰는 정도로 여러 가지 뭐 자잘한 편의 장비들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없고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손님들을 모실 때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그런 정도로 어울리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스개 삼아서 얘기하자면은
도보용으로 개발된 모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치의 기준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인 GT6 2.0 터보 시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